확장대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너무 멋져. 이쪽에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영이라고 저 안쪽에는 운주헌이라고 하는 옛날 이제 그 선화당이 있었고요. 관아가 있었고 그 이쪽으로는 이제 그 무장이 기거하는 중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 아시죠? 이분 시호가 뭔지 아시는 분? 거기 써있네요. 네,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습니다. 충무공입니다. 혹시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고향은 제가 알기로 목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유관순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그 임진난 1차 전투 때, 그러니까 진주 대첩이라고 하죠. 1차 진주성 싸움에서 당시 진주 목사로 있었는데 그 진주 목사 이영이라는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잘 이기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진주성 다 잘 아시죠?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아는 척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진주성 안은 옛날에 다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전부 민가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부 내보내고 공원화 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깨끗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역사적인 게 이제 자꾸 변해간다는데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진주성을 그린 그림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제 책에도 이제 실은 건데 그 말고도 이제 숨이 자꾸 막히네요. 예명대 소장본이라든지 여기저기 또 아니면 충남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가옥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규장각에 있는 건 굉장히 자세합니다. 책에 실린 사진은 조그만 해가지고 뭘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원본 사진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돈을 내고 특별히 이렇게 주문하면 원본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건 확대를 하면 뭐 거의 무한정 확대가 돼요. 거기 있는 작은 글씨들 전부 읽어볼 수 있고요. 그거 하나씩 뭐 사셔가지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이 그 의성 아까 의성 바깥쪽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는 이제 연못 같은 거죠. 이제 성 밑으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파놓은 연못인데 거기에 그 연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그림마다 거기는 연꽃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고 가운데 정자도 하나 있고 물 가운데 거의 지도라고 하지만 산수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실경산수 비슷하게 아주 아름다운 지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서 보시죠. 지금 여기서 딱 찍은 사진이네. 진짜 너무 좋아.
시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그 선화당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으셨나요? 근데 이제 그 선화당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지금 이미 있는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걸립니다. 그걸 철거하지 않으면 원래 자리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 여기 지금 중형터에다가 하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선호당터에 있는 게 이쪽 쳐다보고 마스크를 내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경절사라고 하는 사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청계서원은 정천익이라는 분을 모신 데인데요. 정천익이라는 분은 문익점의 장인입니다. 문익점 사당 가보셨어요? 저쪽에 도동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익점 목화 시베지가 또 따로 있고 그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왔는데 막상 살리지 못했죠. 그걸 살려서 키운 사람은 장인입니다. 정천익이란 분이 그걸 제대로 이제 잘 키워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다 이제 입고 덮고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당을 세운 거고요.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청계서원, 바로 그 정천익 선생을 모신 사당이고요. 한마비 다 아시죠? 옛날 여기서는 이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 타고 와도 중요한 데 가면 다 이 말에서 내리라는 표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문루죠. 루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숙성론 때문에 어차피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문루라고 할 때 루라는 말은 우리말은 다락이라고 하죠. 2층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루각은 2층 집인데 그러려면은 마루 밑에 기둥이 있어야 2층이 되죠. 요새라면 필로티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기둥을 루하주라고 합니다. 루의 아래에 있는 기둥주자 루하주라고 그러고, 요게 없으면 되게 루가 아닌데 아주 드물게는 루하주 없는 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평지에다 그냥 건물을 올린 거죠. 대표적인 게 부병루가 그래요. 부병루 사진을 보면 밑에 그냥 박석으로 이렇게 네모난 보도블럭 같은 그런 돌을 깔아놓고 그냥 거기다 1층으로 지었는데 이름은 부병루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대부분 뭐 경회루니 영남루니 모든 루는 루하주가 있습니다. 한옥 건물에 관해서는 나중에 조금 차에서 좀 지나가게 말씀드리고 대충 그냥 여기서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줄줄이 있는 비석들은 대체로 선정비라고 하고 이런 거 정치를 잘 했다고 해서 기념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잘하든 못하든 저걸 욕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워줘야 되는데 은근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런 걸 세우게 하는 경우, 지금도 그런 일이 들어 있고요. 선정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세워줄 수밖에 없는, 옆구리 찔러서 세우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이쪽에 이제 경상감사로 있었던 사람 중에 악명이 높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책에도 썼지만 산홍이라는 기생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지용이라고 하는 관찰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고 아주 토색질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역시 뭐 여기저기 이제 선정비가 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기록을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네, 경절사인데요. 경자는 이렇게 손으로 받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절자는 절개란 말이고, 충절을 지닌 사람을 받든다. 또 뭐 대충 보면 그 하공진이라고 하는 분, 이 공자도 똑같습니다. 이 공진이라는 말이 이름을 지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진이 북진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별들이 다 얘를 표한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읽을 때부터 진이라고 읽어야 되느냐 신이라고 읽어야 되느냐 이제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논어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읽거든요. 비어 북신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는데, 그 일생을 보면. 근데 마지막에 하여튼 거란에 잡혀가가지고 잡혀갔다기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 잡혀간 거예요. 나를 인질로 삼고 일단 쳐들어오지 마라. 근데 쳐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책임을 꼭 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기 스스로 인질이 되어가지고 거란에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뭐 이제 회유를 하죠. 우리 쪽으로 전향을 해라.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오히려 주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여기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뭐 간을 꺼내서 씹었다고, 이 사람 죽여서 간을 꺼내서 씹었다는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진주 쪽에서는 이제 아주 충절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 앞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고려를 위해서 순국한 그런 분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굳이 우리 닥터 코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절사를 허물어 내야만 새로 그 선화당을 짓겠다고 옮겨달라고 막 그러는데, 하시 종중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화당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이 경절사는 고려 때부터 있었고 그 지도에도 다 나옵니다. 모든 지도에 대개 이 경절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공진, 아까 그 이름을 따서 공진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공진당. 그런데 이제 더 역사가 오래되고 의미가 있는데, 선화당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차가웁니다. 이 백성들을 토색질한 관찰사 있었던 데를 굳이 복원하기 위해서 경절사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지금 있습니다만 아마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아까 얘기한 중영터 그쪽으로 옮기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있는 경절사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걸 옮겨달라고 하는 논리는 이게 하시 개인 문중가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께 여기 들어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개인 거라고 보기엔 좀 곤란하죠. 공적인 공간이라고 논문에서도 이 얘기한 바가 있고, 이건 그 하시 것이 아니고 진주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논리는 또 성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수공이 하면 네. 운주하다는 안내판인데 운주라는 말이 운주라는 말이 이렇게 어떤 꾀를 운용하다 주자가 이렇게 계획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왜 무슨 단체 만들면은 주비위원회 맨 처음에 그런 걸 만들죠. 발기위원회, 주비위원회 할 때 그 주자인데 꾀를 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주는 그 꾀를 어떻게 운용하다라는 말이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거를 고민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이것도 설화당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운주헌이라는 이름이 여기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공북로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이제 그런 거니까 여기저기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5칸짜리 이게 운주헌이 있고 이쪽 옆에 보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복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진주시에서는. 그래 그 원이 있잖아. 이게 어려웠어요. 알아듣겠나?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 조금 답을 보면 국장대가 이쪽이죠? 아니면 지나왔나? 아닌데? 국장대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까 그 중형차 거기 때문에 길을 막아놔가지고 중간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방향을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 더 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저쪽으로 갔어야 국장대가 있었던 것 같네요. 국장대를 못 보게 됐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가보기는 다 하셨나요? 국장대? 한 번쯤? 예, 아마 다 베테랑들이시라서 그
다른 이름으로는 거기도 공북문하고 똑같이 공북루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진남루라고 합니다. 진남루. 진자는 누를 진자예요. 진압하다 할 때, 뭐 대모를 진압하다 할 때 그 진자고, 남쪽은 남은 이제 남쪽 남자고요. 그러니까 진남이라는 말은 남쪽을 진압하다라는 말이고, 여기가 이제 지방이 서울에서 볼 때는 남쪽이잖아요. 남쪽 지방을 진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장소다. 근데 진남이라는 말도 또 많이 썼어요. 제일 유명한 게 어디 있을까요? 진남루가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진남루는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가 여수 시내 중심에 거의 있죠. 거기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제 실제로 지휘하던 그 장소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남쪽을 다 진압하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가을철 좋고 바풍이 좋아서 산책 삼아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포도 구경하시면 됐어요. 여기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그게 이제 천지, 현, 황 이렇게 나가거든요. 천자문 맨 처음이잖아요. 제일 큰 게 천, 그 다음에 지, 현, 황. 이 총통은 이제 실제로 실물에 남아있는 것도 많은데 이건 다 모조품이겠습니다만, 실물이 한번 바닷속에서 발견이 돼가지고요. 저쪽 진해 쪽인가 그쪽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뭐 국보 지정하고 어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게 발견이 밝혀져가지고 아주 큰 망신을 했죠. 그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해군 쪽에 그걸 이제 탐색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몇 년째 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압박을 받죠. 그래서 이제 가짜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보물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래 보이도록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게 아마 1980년대 후반이나 하여튼 그때쯤 일입니다. 80년대 중반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이제 제대로 못 알아보고 진품으로 보고 지정을 했죠. 문화재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가짜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사과하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여기 창렬사 잠깐 올라갔다 갈까요? 네. 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허전하지 않나요? 그죠? 다리가 붙잖아요. 알았어, 빨리 와. 진짜. 너무 기적이야. 여기 현판은 다 읽을 줄 아시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만큼 뭐 봐가지고 출전 모르는 게 잘 없는데 이건 출전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이 말을 따왔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유종문인데 뭐 중이 있다라는 게 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왼쪽으로. 본입서출. 전파문입니다. 전파. 파자는 꽃들기 파자고요.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것을 전해준다 그런 의미죠. 여기 들어올 때 머리 조심하세요. 이 가운데 문은 사용을 안 하죠. 보통 때는 늘 닫아놓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또 나갈 때 또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가운데 문은 언제 쓸까요? 신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씁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임금이 오시면 문을 열죠. 그러기 전에는 저 문은 안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임금이 올라가는 계단이고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임금이 아니니까. 창멸사라고 써있죠. 창은 밝히다, 밝을 창자고요. 열자는 뜨거울 열, 매울 열 그러는데 공적이라는 뜻입니다. 공. 공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창멸 이런 말은 이 사람들이 세운 공을 드러낸다. 누가 모셔져 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바로 진주성 싸움에서 승국하신 분들 다 모셔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간단히 예를 좀 펴갈까요? 그냥 잠깐 묵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묵념. 바로 보시면 제일 가운데 최경회라고 충민공 최경회라고 되어 있죠.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승국하신 분이고요. 그 왼쪽에 황진 전쟁 중에 승국하신 분이고 최경회는 이제 투신해서 자결하신 분이고요. 그 옆에는 장윤 그 군수 안 보이네요. 고종후도 같이 투신하신 분이고 고종후는 고경명 장군의 아들이고 이 삼부자가 다 의병 활동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찬일 장군 의병장이 있고 여기에 그래서 7분이 모셔져 있고 좌우로 또 동지의 서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급이 좀 떨어지는 분들 좀 모시고 또 이름 없는 분들까지 다 모셔져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 말집을 다녀도 괜찮은데. 거기에 박정희 각하가 하사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때니까 바로 5.16 하고 나서 직후에 5.16 저게 1960년이겠네요. 60년에 5.16 나고 61년에 4.19 나고 그랬죠. 그때 육군 대장 신분으로 와서 다녀갔다고 이제 세워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제장 분졸지위니까 여기에 모시지 못한 모든 병사들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표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밌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어제 득인명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가 될 텐데요. 임진년 때 경상남도 병마 절도사 신분이었던 최경회가 투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시신을 못 찾고 말았으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제 그런 줄로만 알고 쭉 있었는데 영조 때면은 뭐 얼마나 지난 건가 한 200년 넘지 안 되지만 한 150년 이렇게 지난 뒤에 남강에서 어떤 사람이 도장을 하나 이렇게 물속에서 건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바치는데 그게 바로 최경의 도장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도장을 품고 같이 투신해가지고 도장이 거기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을 찾았다. 그걸 바치니까 이제 임금이 보고서 강경무량해가지고 명을 하나 뭐 지어가지고 명이라는 게 이제 짤막한 시거든요. 그걸 지어서 하사한 그 내력을 적어놓은 비석입니다. 이거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 도장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가 최경회가 정말 투신했다는 거를 좀 더 심증은 가게 하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는 또 안 되니까 이런저런 말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김수민 장군 신녀를 맨 윗자리에 모시고라고 지금 안내판에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한가운데 없었잖아요. 아마 다른 쪽에 있을 텐데 원래는 김수민 장군은 따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원 사당 이런 게 다 흡철되면서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처음에 따로 있었다가 나중에 합쳐지면서 아마 위치가 좀 한가운데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의정문이 있었던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원래 진주성의 의성의 서쪽문, 의정문이 있었던 흔적이고 위에 건물이 있었겠죠.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없어지고 밑에만 남아야 됩니다. 응, 맞아. 우선은 뒤에서. 남간다. 힘드시죠? 여기 해발로 쳐도 5, 60m밖에 안 됩니다. 구글 어스에서 제가 높이를 재봤는데 60m 정도. 놀기 좋은 서장대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진주에서 가장 놀기 좋은 데는 이 서장대다. 오늘 정말 바람기가 없네요. 웬만하면 여기는 바람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제가 들은 바로는 저 망진산에다가 조금 있다.
망진산에다가 진주시에서 뭐 혹시 땅 사놨다는 얘기 아세요? 알고 계세요? 거기다가 무슨 공원을 만들고 짚라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쫙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경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하더라도 저쪽으로 어디로 가지 싶은데 만약에 일로 온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짚라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한다면. 거기다 뭐 700억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 450억인가를 들여서 뭐 이것저것 만든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식 있는 분들은 좀 나서서 말려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미 땅은 사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나? 예? 이게 사. 이거. 비거, 예. 비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도 아주 박약하고, 비거라는 게 이제 날아다니는 차니까 그게 곧 비행기인데, 동력이 없이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비거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서 그거 한 줄밖에 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옛날 김제 아무개라는 사람이 비거를 만들어서 임진왜란때 여기 와서 뭐 외군들을 겁주어서 어떻게 했다. 그렇다더라. 그거 한 줄이에요, 한 줄. 그걸 가지고 지금 비거를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소설을 쓰신 애 같기도 하고. 왜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뭔가 이제 시라는 데가 원래 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뭘 해야 또 보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 서장대 저 글씨 한번 보세요. 저기 대들보에. 저 글씨도 남장대 글씨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명수 그분이 쓰신 건데 은초 정명수라는 분 글씨인데 서장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서장대라고 읽어야 되나요? 서장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굳이 띄에 읽는다면 어디서 띄어야 될까요? 네,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장대가 4개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장대가 다 있습니다. 촉성로가 남장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못 보고 스쳐온 게 북장대가 있었고 여기 서장대. 그러니까 장대라는 게 이제 하나의 명사예요. 장수가 지휘하는 장소죠. 그 장대인데 서쪽에 있으니까 서장대. 아니면 서장대 이렇게 읽으면 서쪽에 있는 장수가 되니까 좀 말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읽을 때 힘을 준다면 서장대, 남장대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거예요. 동장대만 지금 안 남아 있죠. 동장대 위치는 저쪽에 미니버스 주차장 가까운 그쪽이 어디 있었을 텐데 지도에는 그리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장대가. 지금은 이제 동 이름으로만 남아 있죠. 장대동. 장대동이 그 동장대에 있는 데라서 장대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장대하고 북장대하고 글씨하고 이 서장대 글씨는 그건 제가 느끼는 느낌인데 조금 이렇게 편하게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놀기 좋은 장소라서 그런지 조금 글씨가 이렇게 힘이 좀 빠진, 그래서 보기에 편안한 그런 글씨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는 여기 안내판에 있는데 회룡루라고 하는 루, 여기도 역시 다락집으로 2층, 아까 루라고 하면은 2층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고 없어졌는데 일제 때 서상필이라고 하는 분이 사제를 털어서 기부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이거 다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기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진주의 유명한 독지가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 그거 제가 찍은 건데 바로 저기서 찍은 겁니다. 저기 연불로 나가는 데서 이렇게 대답을 아이들 많지만 오가는 못 견뎠어. 무슨 결정하고 하는데 썩은 것처럼 마침 이 사진 여기 있네요. 이 제 책에도 이 사진을 썼는데 자, 여기서 미리 한번 보시죠. 제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시면 보세요. 빨리 오세요. 이게 속성로인데 이 옆에 이게 부속 건물이 있잖아요. 그 부속 건물 이름이 하모컨이에요. 하모컨. 양쪽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영남로가 지금 양쪽으로 있어요. 영남로는 처음에 지을 때 진주 속성로를 보고 돈 따서 지은 거거든요. 그건 고려 때 이 얘기지만 그걸 그대로 계속 복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진주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리고 나서 지금 복원을 못한 거고요.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게 1901년 2월 1일날 찍은 거예요. 19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짜까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고토 문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쪽에서 말을 타고 진주로 옵니다. 그래서 강 건너 쪽에서 이걸 찍었는데 그때 그 기행록을 다 적은 것이 조선 기행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책보다는 그 논문에 가까운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지리학자고 우리나라 저희 어렸을 때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배웠어요. 태백산맥이면은 이게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걸 태백산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백두대간 해가지고 지리산으로 꺾어지는 쪽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이런 게 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고토분지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찍은 유일하게 이 하모컨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림에는 다 있어요. 그림에는 하모컨이 다 있는데 사진에는 이게 1906년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1901년에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일자 건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꺾어진 건물로 보입니까? 꺾어졌죠? 그러면 저 반대쪽으로는 꺾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속성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모든 그림에는 이렇게 기역자 건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기역자에다가 이게 하나 덧붙여져 있는 걸로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팔짝지붕 모양이고 여기는 맛배지붕 모양이라서 이게 분명히 이쪽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또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다면 그림이 전부 기역자지만 이 사진 때문에 저는 T자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T자형으로 복원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전에 그림이 수십 장이 있어도 그림보다는 사진이 정확한 거니까 네, 아주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척수문 조금 보이는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기와집들, 초가집들이 이게 지금 영남 포정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영남 포정사 그 문루 그게 여기 보입니다. 옛날 이게 촉성로 이쪽에 의기사 지금 저쪽에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이 의기사가 6.25 때 폭격을 당했는데 요게 다 탔는데 요거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요게 남아 있었을까? 이거 완전히 전소됐는데 요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이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 속성로 연역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593년에 부분 소실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임진왜란 때 이게 불이 탔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 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 소실로 본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 1724년에 정식이 지은 촉성로 중수기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진왜란 때 불이 났지만 다행히 전소되는 것은 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목조 건물인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다 말할 수 있을까? 무슨 소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옆에 부속 건물은 다 탄 건 확실해요. 그때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네모 따로 있는 게 그게 이제 부속 건물 쌍청당, 능화당, 청심원, 임경원 있는 게 좌우에 있는 부속 건물 이야기인데 그거는 중간에 소실된 게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동시에. 그게 1593년이죠. 그때 이 네 건물이 다 없어졌고 촉성로가 과연 남아 있었을까? 일부라도 아니면 전소됐을까? 근데 그 명암 정식의 기문에 1724년 그 기문에 다행히 전소되는 것은 면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얼마 안 있다가 그 촉성로에 올라서 지은 시에도 보면은 누각에 올라서 뭘 짓는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하여튼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분 소실이라고 했고 중건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1차 중건이 1413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이제 그 1618년을 보수라고 하지 않고 이걸 중건이라고 2차 중건이라고 이제 합니다. 161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뒤죠. 임진왜란 1592년에 소실되고 93년에 소실되고 1618년에 다시 세우는데 이게 중건이냐 보수냐는 전소였었냐 부분 소실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문헌을 본 바로는 하여튼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보수로 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2차 중건은 바로 1960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50년 9월 달에 미군 그 폭격기로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56년부터 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얘기들은 이제 좀 재밌을 있습니다만 진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진주 고적 보존회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상무이사를 했던 박세재라는 분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59년에 상명식을 하고 60년에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아주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이 찍은 거라서 좀 찝찝하긴 한데요. 근데 하여튼 없으니까요.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이 기사가 그대로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진주박물관에 있는 사진이네요. 좀 선명하지가 않은데 이 연꽃은 아주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해자에 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마다 전부 저렇게 연꽃을 강조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동장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장대. 이게 운주헌, 여기가 운주헌이고 이게 북장대고요. 서장대가 여기 있고 이게 공공문, 여기 공공문이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기역자로 건물이 되어 있죠.
부속 건물 기역자 한쪽만 딱 돼 있습니다. 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성 바로 밖에 성 담 밑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물을 파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인도나 유럽이나도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해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반드시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문은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맨날 닫혀 있는데 제사 지낼 때만 하루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 문은 석굴에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보죠. 루하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하주가 하여튼 돌이죠. 나무가 아니고.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나무로 되어 있었고, 여기가 지대가 이렇게 이쪽이 높았습니다. 이 루하주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서 이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높으면은 이 계단이 3계단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전부 하면 10계단쯤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두둑하게 언덕이 있고 기둥이 좀 짧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건물을 1960년에 다시 지을 때 제가 책을 낸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또 하나 보게 됐는데요. 진주성 촉성루 중건공사 시방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문서예요. 그거를 어떤 그 소장하고 계신 분이 경상대 박물관에 기증이 아니고 위탁 우선 보관을 좀 해달라 했는데 저보고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죠. 여기에 이제 공사 개요가 맨 처음에 총칙같이 이게 나와 있는데 첫 문장이 뭐냐면 내용만 이제 외우지 못하니까 내용만 보자면은 원래 모양 그대로 복원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난간 끝에 이렇게 지지대가 쭉 있죠. 계자 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개인지 지금 세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20개인가 21개인가 그래요. 이쪽에 보면 그 개수까지 똑같아요. 그 이전 거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규격이 달라진 게 딱 하나예요. 기둥을 나무에서 돌로 바꾼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게 뭐 부주의해서 바꿨나요? 아니면 나무는 자꾸 적으니까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창원 명곡산에서 이 돌을 다 가져와요. 창원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를 기둥을 바꿨는데 6.25 폭격 되기 전까지 이게 국보에 있었거든요. 근데 복원한 뒤에 국보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둥이 바뀌었다예요. 근데 남대문은 지금 국보입니까 아닙니까? 남대문 국보죠. 불 싹 타버렸잖아요 위에. 그리고 새로 했는데 다시 국보 해줬어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슈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지정된 게 그 복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것도 다 없어졌다가 복원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의 유산이 돼요. 그런데 그게 또 타버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싹 또 타버렸는데 탄 건 이제 지금부터 탄 건 어쩔 수 없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당시에 그 건물은 복원한 지 불과 20년도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지금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나무 기둥을 왜 돌 기둥으로 바꿨는데 똑같지 않지 않냐. 똑같지 않기로 하면요 1418년인가
1413년에 중건할 때, 그때도, 그때는 아니고, 그, 하수일의 촉성로 중수기를 보면 1583년 보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전체적으로 규모를 키웠다고 써놨습니다. 기둥 높이도 높이고 볕이 더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럼 그때도 한번 변형된 거거든요. 뭐 훨씬 더 근본적인 변형이에요. 이거는 뭐 나무를 재질만 바꾼 건데, 근데 이게 재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보 지정을 안 해준다는 게, 그것이 이유라면, 다른 또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그 이유라면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위에 가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왜요? 기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복원을 할 때 예. 여기 도면이나 뭐 이런 게 그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시방서 한 사람이 같이 지금 경산대 박물관에다 맡겨놓은 거기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럼 시방서를 만들기 전에 예. 그 전에 있었던 촉성로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게 그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전 것도 도면이 있고, 요거 중건할 때 맞은 설계도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재질만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좀 부주의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분개를 했는데, 부주의해가지고 똑같이 안 만들고 이거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는데, 그걸 부주의라고 과연 할 수 있나요? 주의를 너무 많이 기울였다는, 오히려 너무 기울인 거지. 기둥을 보시면, 우리나라 한옥의 기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위아래가 똑같은 원통 기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베을린 기둥이 있고 민흘린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는 눈에 잘 안 띄입니다만 거의 원통 기둥에 가깝지만 민흘린 기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흘린 기둥은 뭐냐면 밑부분이 윗부분보다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다리꼴인 거죠. 제가 단면을 보면 약간이지만 베을린 기둥은 사다리꼴이 아니라 가운데 배가 부른 거잖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 위쪽에 가로로 간 나무가 있죠. 그게 창방입니다. 창방. 창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단청을 했는데 단청을 가운데 뭐 꽃 그림이 있기도 하고 풍경화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 거가 없으면은 그냥 모로 단청이라고 하고요. 거기를 개풍이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을 개풍이라고 그러는데 개풍에다가 따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 넣는 거를 별화 또는 별치화라고 합니다. 그 단청이 이 정도면은 이제 화려한 단청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게 이제 도리가 지나갑니다. 도리. 그 도리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이 처마 밑에 있는 동글동글한 나무 쭉 있는 저게 석가래입니다. 예, 동글동글하면 여기 이쪽에서 보면 열꽃이 다 끝에 그려져 있는 저게 석가래예요. 오른쪽으로도 쭉 있죠. 그 둥근 나무입니다. 그 석가래가 기와를 바치고 있는데 그 석가래를 바치기 위한 것을 도리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도리가 이렇게 가로로 가 있고 그게 살짝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무를 받쳐가지고 이 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석가래보다 바깥쪽으로 더 나와 있는 네모진 강목이 있죠. 그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부연. 그러니까 부연은 이제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건물에는 부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민가에서는 잘 쓰지 않죠. 부연은. 자, 저 석가래를 받치는 도리가 이렇게 볼 때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몇 명가인가를 얘기하는데 이 건물은 그게 7개가 있습니다. 도리가 이렇게 석가래를 받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칠량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들보인데요. 이 기둥이 지금 앞에서 뒤에까지 5개가 있죠. 기둥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봐도 똑같아요. 높이는 똑같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 대들보가 하나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안쪽에 있는 붉은 나무를 보세요. 안쪽에 있는 붉은 나무가 일자로 쭉 지나가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게 아주 촉성로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중요하냐? 다른 누각은 저렇게 된 게 없습니다. 다른 누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붕이 가운데가 높고 가해가 낮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둥도 가운데는 높게 세우고 가해는 낮게 세워요. 그래서 높게 세운 데만 하나 큰 나무로 대들보로 걸고 그 바깥쪽은 낮으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해가지고 트랩도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대들보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대들보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촉성로는 맨 앞기둥에서 맨 끝기둥까지는 하나로 이렇게 일자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긴 나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처음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원할 때도 그걸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시방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바꾸지 말고 바꾸려면 반드시 상의하고 바꿔라. 그래서 저 대들보로 그대로 하려니까 나무가 저렇게 긴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설악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설악산에 가서 1956년에 미리 저 나무를 구해다 놓습니다. 그래서 272년 된 전나무를 설악산에서 도끼로 찍는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쓰러뜨려서 산 골짜기예요. 거기서 이제 끌어내려오는데 육군 3, 4단 병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또 이제 끌어내려서 트럭에다가 4개를 실었더라고요. 트럭 하나에다가. 옛날 재무시라고 하죠. 재무시. 옛날 재무시 모르세요? 영어로 GMC,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는 GMC고 옛날 재무시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 힘이 아주 좋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나무를 실어가지고 올려오르니까 이게 허브를 돌 때마다 담 때문에 허브를 돌 수가 없어요. 시골길에서. 그 담을 다 헐어요. 돌담을 다 헐고 그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주고 군인들이 3, 4단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나무예요. 저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복원해라. 그렇게 했는데 돌로 바꿨다고 저거를 굳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가 내가 기가 막히게 애를 쓴 거예요. 당시에 너무 싫어요. 그런 속사정을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쓰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책 쓰면서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문가한테 이제 보내서 좀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성북에 이런 대들보는 없다. 영남로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전부 다 고주에다가 대들보를 걸고 평주까지, 고주에서 평주까지는 틀보를 연결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돌기둥의 위치가 예전 그 축성로랑 새로 지어질 때 축성로랑 좀 다르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아니 돌 밑에 돌기둥 저 위치가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하나가 다르면 전체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돌기둥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위치는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몇 cm 좀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재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서 보시면 알지만 돌을 나무 깎듯이 깎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결부를 잘 짜서 해놨어요. 아주 정말 공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이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에 이런 데 아무도 안 보고 지나가는데 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죠. 차게 다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사장대 글씨하고 똑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정명수라고 하는데 기봉루 거기에 좀 살고 계셨고 아들들도 글씨도 쓰고 자, 딱 올라오시면 정면에 남당대 글씨가 보이고 이제 경치를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둘러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큰 글씨가 있죠? 이거 읽을 수 있어? 안 읽을 수 있나? 그럼 읽을 수 있나? 신좀 잘하는 사람은 읽을 입에 따요.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은 왼쪽부터 읽나 오른쪽부터 읽나 그거부터 헷갈리는데 언제나 도장 저렇게 있는 쪽이 끝입니다. 네, 도장 있는 쪽이 끝이에요.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영남 제1형승 영남지방에서 첫째 가는 명승지다 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파는 쭉 돌아가면서 있는 거는 지금 자료 다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원문하고 번역문이 다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 시판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은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자료집에 지금 안 만들었는데 진양 수계서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별로 눈길을 못 받는 물건이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계라는 말은 개를 묻다, 개를 맸다 뭐 그런 말이에요. 모임이죠. 일종의 모임, 동호회 모임. 근데 여기서는 그 시를 짓는 그런 모임이에요. 시 짓는 모임. 주관하는 사람은 타경 김일손이라고 무오사화 때 처형되었었던 그 사람이고요. 진주에서 그런 이런 좋은 누각이 있으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본격적으로 했고 여기에 처음에는 왜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써 있고 그 다음에 쭉 있는 것은 그 개원 명단입니다. 개원 명단 보면은 이제 벼슬 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자를 써놨습니다. 자가 뭐다? 자는 이제 일종의 별칭이죠. 별명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본관 어디 김씨다 어디 조씨다 뭐 그런 걸 쭉 써놨고요. 그 명단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옛날에 그 사진 보면 이게 있는데 좀 이거보다 부실해요. 자 같은 게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만들면서 다 조사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좀 이것도 할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좀 나중에 차에서 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죠. 이게 쭉 시판이 있고 이쪽에는 기문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제 촉성루 기 하륜대감이 지은 것이고 1418년인가 그때 중건할 때 1차 중건할 때
그때 쓴 것이고 자료집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하수일이라는 사람이 1618년 중건할 때, 아니 1580 몇 년 그때 중수할 때 썼던 것이고요. 그것도 내용 다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명함 정식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륜, 하수일, 정식 이 세 사람은 다 진주 사람이에요. 하수일은 저기 수곡 사람이고, 정식은 바로 이 동네 뭐 옥봉 다 진양 경씨, 진양 하씨, 진양 강씨 아니면 행사를 못 합니다. 이 9개 시판 중에서 하강정이 차지하는 게 아마 6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또 따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환혁이라는 분이 지은 토평루 종숙인데, 한글로 다 왼쪽에 써 있으니까 바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참 눈길을 못 받는 현판인데, 자료집에 이거 소개를 해놨는데요. 앞쪽에 있는 그 세 줄, 앞쪽에 세 줄이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사자료 6쪽이요. 답사자료 6쪽 한번 보세요. 여기 10번 3장사시 있죠. 그겁니다. 여기 써있는 게. 자, 원문이 좀 저기 써있는데요. 촉성루중 3장사, 일배소지 장강수, 장강지수, 류도도, 파불가해, 혼불사. 이 내용이, 이걸 누가 지었느냐가 이제 그냥 큰 논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 현판대로 하면 학봉 김성일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학봉이 지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를 지을 때 바로 기록해 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온 것처럼 1632년이니까 딱 40년 뒤에 학봉 선생이 이런 시를 지었다더라 하고 이 얘기 했다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임신년 초파일 저녁에 하는 내용이 저 시 현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글씨입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봉이 실제로 지었을 때 기록해둔 것이 아니고 지었다더라 하는 걸로 전해진 내용이라서 이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그때 누구누구 있었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조정도, 이로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로가 그날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성에 있었어요. 그 날짜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로를 그럼 빼고 곽재우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홍의정은 곽재우를. 그래가지고 이 시 지을 때, 이 삼장사는 김성일, 조정도, 이제 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의령분, 곽재우, 이렇게 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최경회고, 최경회가 죽었고, 그 시를 지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김천이라고 고종호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사람이 삼장사다. 라는 주장이고, 다만 다른 기록에는 삼장사는 그 자리에 꼭 있었다고 해서 삼장사가 아니고, 그
전날 진주성이 함락되기 전날 황진 장군이 유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거든요. 다 이긴 웬만큼 다 처리가 끝나서 이긴 줄로 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누워있는 외병이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황진 장군이. 그때 황진 장군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였었는데 원래 여기에 올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청도 병마절도사니까. 근데 이제 최경희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러 온 거였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전사를 했으니까 그 황진 장군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삼장사를 최경희, 김천일, 황진 이렇게 셋을 꼽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조선시대 때 나왔던 여러 기록에서 그 세 사람인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 아니면 고종우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네 사람은 모두 호남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주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쪽 가까운 사람들, 경상도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호남 사람이 왜 진주성 삼정사냐. 그래가지고 책에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쪽 사람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아예 이건 딱 못을 막아버리자. 김상일, 조정도, 2로 이 세 사람이 삼정사람에서 못을 막아버리자 해가지고 글을 지어서 비석을 세웁니다. 요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촉성문하고 이 여기 입구 사이에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 한글로 다 해가지고 한문도 하고 김황이라고 하는 중재 김황이라는 분이 글을 쓰고 최재호라고 하는 그 저기 사면여고 이사장했던 그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삼장사는 김성일, 조정도 1호다 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1960년대 초반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결정이 또 안 됩니다. 그 뒤로 논문이 계속 나와요. 삼장사는 사실은 호남 삼장사가 진짜 삼장사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생물론을 다 써놨는데 영남 삼장사는요, 우선 죽은 그 해를 한번 보세요. 김성일은 1593년에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전쟁 전에 죽었어요. 2차 진주성 싸움 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죽습니다. 그냥 병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임난 끝나고 다 몇 년 지난 뒤에 다 지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런데 호남 삼장사는 전부 여기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투신해서 순국하거나 전부 1593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느낌을 보면 저 시가 그냥 전쟁도 없는 누에 올라와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 그러면은 별로 사실에 맞지 않는 시를 지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호남 삼장사가 지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시가 살아나죠. 시의 맛이. 그래서 그 호남 삼장사가 맞다라고 주장했다가 봉변당한 분이 계세요. 이쪽 사람들한테 아주 호되게 봉변을 당했어요. 맨 처음에 그 논문을 썼던 박성식 교수가 경상대 사학과 교수, 지금 뭐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문 썼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논문이 나오는데 아직도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비석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다가 아니고 그 이후로 논문이 계속 나온 겁니다. 영남 삼장사냐 호남 삼장사냐 이거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의암에 가보시나요? 지금 여기서 속선을 보니까 사진은 안 되는데. 예. 와 무섭다. 맞아요.
자, 여기 의암은 평소에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의기 논계지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있는 건 비석이고 이 전체가 문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비각 모양이지. 왜 비각에다가 문이라고 써놨을까 의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정묘였습니다. 이게 정묘. 그러니까 정묘는 그 효자나 연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문처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정묘문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정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석은 원래 여기 안 있었고 저 위에 저 제사 순회당 그쪽에 그쪽에 있었습니다. 요 저 촉선로 바로 위쪽에 좀 평평한 데 있죠. 거기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의기비라고 해가지고 지도에 다 나옵니다. 이 비석은 앞에 있는 부분은 어우야담의 작자 유몽인이 쓴 그 어우야담에서 거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논계가 순국하는 과정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뒤에 명이니까 의암 사적 비명 했으면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짤막한 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혀 있습니다. 명암 정식의 글인데 우리 자료집 제일 끝에 의암 사적 비명이라고 놓은 게 거기 있죠. 11페이지에 이게 한번 보실까요? 요즘 왼쪽 끝에 이게 밑에는 달아져서 안 보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원문 참 보지 말고 번역문을 보시면 가파른 저 바위 위에 우뚝 선 그 여인은 이 바위 아니었더라면 어디에서 죽을 곳을 얻었을 것이며 이 바위는 그 여인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의암이란 명성을 얻었으리. 한 줄기 강가의 높은 바위 만고의 향기로운 이름 전하네. 저 바위 덕분에 논계는 그 의로운 죽음을 얻을 수 있었고 저 바위는 논계 덕분에 의암이라는 자기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아주 적절하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정묘문이었었고 비석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저 위에 있었는데 이 문으로 비석이 옮겨온 거예요. 여기에도 번역이 써 있네요. 여기는 이 정도 보고 의기사 잠깐 들러서 이제 차 타러 가겠습니다. 문 이름이 지수문인데요. 지수가 무슨 뜻일까요? 가리킬 지자하고 물소자. 아까 삼장사시에 저기 걸렸던 삼장사시에 일배 소지 장강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8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10번 삼장사시 두 번째 줄 촉성능 삼장사 일배 소지 장강수 거기에 지자와 숫자가 들어있죠. 물을 가리키면서 죽음을 이렇게 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수문은 물을 가리키다. 뜻은 그런데 이제 그 담겨 있는 뜻은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뻐? 네. 저 예쁘다고 하나도 못하네요. 여기 뭐 신사했습니다. 서상도 내력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옛날 그림을 이제 떼내고 새로 윤여환 교수가 새로 그린 거를 넣고 의기사 이 현판 좌우로 시가 한 수씩 있는데요. 저쪽에 매천 황현 선생은 그 절명시로 유명하잖아요. 일제한테 우리나라가 뺏겼을 때 자결하신 분이죠. 그때 시 뇌수를 짓고 자결했는데 저게 그 뇌수 중에 세 번째 그 뇌수 중에 세 번째 시가 유명하고 여기는 이제 의기사
감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매천집에는 의기논개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맨 처음에 풍천, 도구, 수, 유, 향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풍천, 도구. 풍천이 어디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풍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에서 풍천이란 지명. 네? 풍천장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그 선운사 입구에 있는 거기가 풍천장어입니다. 네. 풍천이 아마 의기논개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논개비가 전라북도 장수군 그 논개 생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걸 1800년대 정주석인가 하는 그 군수가 세운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매천이 지나가다가 시를 지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근처에 어디 풍천이 있나 보다 해서 장수군에서 풍천을 샅샅이 뒤졌어요. 저도 뒤지려고 장수군청에 전화했더니 거기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풍천이 있긴 있어요. 두 군데인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풍천 모범이란 그 두 글자예요. 모범. 모범은 저녁 저물 모자하고 범자는 범자거든요. 돛대. 저녁 때 돛담배가 있다는 겁니다. 풍천에. 근데 장수군에 있는 풍천에는 물이 너무 개울물이고 돛을 띄울 수 있는 정도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범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풍천 모범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꽤 규모가 있는 냇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강을 혹시 풍천이라고 하나?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 다 쓰고 5교, 6교쯤 볼 때쯤 돼가지고 연락을 한 번 받았는데 진주시 교육감을 지냈던 조헌국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촉성루 지라고 하는 그 인쇄물인데 1960년에 영남문학회에서 만든 아주 어떻게 보면 조잡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십경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십경. 촉성루지에 십경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촉성루에서 보는 10개의 아름다운 경치예요. 그것도 여기에 자료를 제가 제공해놨죠? 네, 마지막 페이지 아마. 네. 네. 여기에 두 번째 풍천 모범에 딱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촉성루에서 분명히 풍천은 보여야 된다. 나머지 10개, 9개가 전부 촉성루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오라산, 의암, 비봉산, 선악산, 천절리, 뒤별이 다 보이는 데예요. 그렇다면 풍천도 보여야 되는데 냇물치고 없잖아요. 그래서 남강을 그 당시는 풍천이라고 불렀나 했는데 이 촉성루 중간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박세재 씨의 아들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때 풍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풍천여관도 있었습니다. 풍천이란 말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적어도 촉성루지에 십경에 풍천이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니까 저 시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장소에서 지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은 것이 틀림없다. 왼쪽에 있는 거는 산홍이라는 기생이 지은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지용이라고 하는 그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관찰사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기 첩이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도둑놈에 첩이 되겠냐. 죽으면 죽었지. 그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나중에 괴롭히면 당하고 결국 자결했다고 전해지는 의기입니다. 산홍도.